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전공 이정민입니다. 앞선 녹화에서 PPT에서 웹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영상이 송출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확인하고 추가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AI 백엔드 DB에 관련된 부분이고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벡터 DB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그래프 DB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네오포제이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벡터 DB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웰리스 관리라는 서비스를 플랫폼을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웰리스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그리고 온톨로지나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자동으로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효율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 발행한 이러한 보고서들을 이제 오픈AI의 이제 텍스트 인베딩 3 스몰 모델을 활용을 해서 청킹하고 퍼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단위는 800자 단위로 800자 단위로 나누고 150자 중첩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눠서 벡터 DB, 여기서 제가 활용한 방식은 크로마 DB에 저장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저장된 내용을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불러와서 확인을 하고 이제 고객이라든지 스포츠 센터가 이제 어떠한 웰리스 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이러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자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벡터 DB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 DB인데요. 앞에서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QL에서는 이제 관계의 방향성을 설명 못하고 객체와 객체를 단순히 키로 연결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DB를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온톨로지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서브젝트, 프레디케이트, 오브젝트, 컨텍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노드를 뜻하고 엔티티죠. 그리고 이제 프레디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노드를 연결하는 관계 속성, 엣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끝, 값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줄로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AGRLOP001이라는 엔티티는 이 Revenue Share Agreement라는 클래스의 인스턴트다, 타입이다 라는 부분을 첫 번째 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된 부분을 이제 SQL과 유사한 스파크엘이라는 부분으로 검색을 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너무 많은데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오포제이라는 것이 나왔고, 네오포제이에서도 똑같이 어떠한 서브젝트 그리고 프레디케이트 그리고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의 참여 기록은 해스 프로그램이라는 방향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특정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이 네오포제이가 활용이 되고,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어떤 텍스트로 보고 싶으면은 그래프 DB가 적용이 되고, 멀티 에이전트에서 이러한 관계성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이 네오포제이가 활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AI 백엔드 DB 세 가지를 활용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웰리스 관리 플랫폼이 있고 스포츠 센터 그리고 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웰리스 관리 플랫폼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이제 웰리스 서비스를 성장시키거나 리스크를 관리를 해주거나 혹은 어떤 주변과의 협업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잘 적용할 수 있는,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SQL로 답을 뽑아볼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DB가 잘 연결이 되는지, 벡터 DB, 그래프 DB, 네오포제이가 잘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커렉트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트리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드와 엣지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재무라든지 여러 가지의 위험 점수,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성장의 기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 담고 있고, 이 부분은 뒤에서도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웰리스 관리 플랫폼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수익 구조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이전트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값을 송출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래프DB 부분이고 여기에 네오포제이 부분인데, 여기 보이시는 왼쪽이 그래프 형태에서 제가 따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의 부분을 추가 개선하지는 않았고 추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스포츠 센터의 재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구독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웰리스 플랫폼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출석률이라든지 뭐 결제 거절 이런 거, 재무 성과, 성장 기회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리스크 리뷰 같은 경우도 사실 어투의 차이이지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보여드린 어떤 전략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어떤 확장성, 이 부분은 어투의 차이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고객 그리고 스포츠센터 운영사에게 컨설팅을 해줘야 할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FD, 팔란티어의 FD가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LLM으로 구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알고 싶은 부분이 스튜디오의 정보, 우리 회사의 일반 정보, 그리고 뭐 성과 지표, 그리고 출석률, 뭐 리스크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회원들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슈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빠르게 알려주는 페이지를 구축을 해보았고, KPI 지표 있고 출석률 있고 결론이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레비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산액이나 구독자, 리스크 인덱스 이런 부분을 담고 있고, 마찬가지로 세부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결국 아까 보여드린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일반 정보,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일반 정보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던데, 이제 그게 네오포제이에 연결을 하기 때문인데, 네오포제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용량이 기본적으로 3,400메가를 기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각화를 위해서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제모라든지 트레이너에 대한 정보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운동은 센터의 학생으로서 어떤 이번 주 일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번 달에 내가 해야 할 세션이 몇 개라든지 누적 운동 시간은 얼마나 했는지 목표 달성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운동과 어떤 학원비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추천 세션이라든지 재무 정보, 참여도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전 재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학원을 내가 1년 결제를 미리 끊었다고 했을 때 이 학원이 과연 1년 동안 큰 문제가 없을지 이제 시각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안전이라든지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는 환불 등 재정 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환불하고 있는 사람, 뭐 출석률이나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후에 보여드린다고 했던 그래프 DB와 네오포제이에 관한 정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파QL을 반영을 하면은 어떤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네오포제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각화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드와 엣지가 특정 학원에 있어서 어떻게 온톨로지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아까 첫 번째 발표드린 부분에서 PPT,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